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제가 주말 되면 근본적인 문제를 좀 다루는데요. 매일 그 문재인과 천미애 등등의 화만 내니까 제가 화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제 인성이 망가집니다. 괜히 유튜브를 했다 하는 생각도 하루에 솔직히 몇 번씩 합니다. 그러나 멘탈이 제가 조금 강한 편이므로 문재인을 치는 그날까지는 방송을 한다 마음을 먹었으므로 하는데요. 윤희숙이 신드롬이 일어났죠, 그죠? 그리고 어제 금요일까지 이야기된 게 그 리얼미터는 사실상 리얼미터 조사에는 전라도만 그 더블당을 지지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통합당이 더블당을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발표한 갤럽 조사에서도 통합당의 지지율이 5%나 일주일 만에 뛰어버립니다. 일주일 만에 5% 뛴다는 것은요, 그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4.15 총선 전에 통합당이 총선 한 2주 전에 통합당이 굉장히 따라잡았었죠. 미래통합당을, 아니 더불민주당을.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과반 이상 넘긴다 했는데 차명진이가 막말을 하는 바람에 아주 죽을 썼죠. 근데 그 이후로 지금 그 5, 6, 7, 8, 4개월 만에 다시 25%를 갤럽에서 통합당 지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도층이 많이 통합당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것 같아요. 고고TV가 항상 50대, 60대, 50대 중반부터 60대까지가 우리가 일단은 가져와야 된다 하는 방송이죠. 중도층도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진보적인 개혁층도 우리가 가져와야지 대선에서 이긴다 하는 방송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미래통합당이 크게 잘해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윤석열을 탄압하는 반사효과,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을 악법을 통과시키면서 민심 위반을 노는 반사효과. 그런데 여기서 윤희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희숙은 분명히 서초갑에서 미래통합당의 초선 의원이며 현직 의원이죠. 그래서 윤희숙 효과가 제가 처음에 윤희숙이 뜨는 날 말씀드리기를 윤희숙 때문에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최소한 2, 3%는 올라갈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윤희숙이로 인해 가지고 윤희숙이가 무슨 말만 하면은 계속 언론에서 지금 회자를 시킵니다. 언론에서 다뤄주는데요. 칼럼니스트들이 윤희숙 효과에 대해서, 윤희숙 현상에 대해서 칼럼을 한 것을 갖다가 제가 짜집해서 제 말을 좀 섞어가지고 원고를 뽑아놨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산뜻한 윤희숙 현상이다. 정권의 급소를 찔렀다. 윤희숙의 5분과 통합당의 5,700시간을 비교하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 정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현실적, 시장 친화적인 정치를 해야 되고 수도권, 중도층, 무당층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하는 게 고고TV의 지론이고, 그리고 어떤 정부도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정권도 민심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게 고고TV의 지론이죠. 이런 걸 계속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희망을 가져야지 부정적인 생각만 해서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시간이 됐으니까 읽어갈게요.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5분은 강렬했다. 민주당의 임대차법 졸속 처리를 비판한 국회 연설에 전례 없는 찬사가 이어졌고 대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얘기라 공감을 얻었다 했고, 어떤 사람들은 명쾌한 전달력이 돋보였다. 국민을 피해자 임차인과 가해자 임대인으로 나눠 갈라치려는
문재인 정권의 논리를 5분 만에 무너뜨렸다. 첫 문장에서 윤희숙은 저는 임차입니다가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약자의 시각에서 얘기하겠노라고 윤희숙의 첫 문장은 말하고 있다. 처음에 윤희숙은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하고 원고를 썼다고 하는데 저는 임차인이라고만 했다. 6억짜리 서울 성북구 아파트를 세를 주고 서초구에서 7억 원 세를 사는 상황을 굳이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는 소통하는 방법을 알았다. 윤희숙의 5분 연설은 역설적으로 통합당의 무능,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여줬다. 통합당은 싸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싸우지 않아 늘 졌다. 큰 목소리에 강경 주장을 담는 게 잘 싸우는 게 아니다. 대중을 설득해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잘 싸우는 거다.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수는 경멸과 동의회다. 좌파를 지지하지 않지만 보수를 혐오하는 세력은 중도 언저리를 넓게 포진해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중도는 75%까지 갑니다. 좌우는 별로 안 돼요. 보수는 꼰대, 가진 자, 호전주의자, 역사적 가해자, 악의 상징처럼 됐다. 야당이 되고서도 경멸의 대상이 된 이유를 알지 못했다. 통합당 대변인의 얘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대중이 똑같은 말하는 진중권에게 환호하는 장면을 넋을 잃고 쳐다볼 수뿐이 없었다. 따라서 이런 정당이 미래통합당 같은 정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일이다. 소통 못하는 우파 맞은편에 쇼통 잘하는 좌파가 있다. 좌파는 늘 정의, 공정, 민주의 화신인 척 하는 쇼를 하고 약자인 척, 약자 편인 척, 착한 척 했다. 와이셔츠 차림의 커피 산책, 연예인 행사, 눈물쇼, 죽창가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제는 좌파들은 아무나 쇼를 하겠다고 나서는 지경이다. 욕망의 하신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저를 찾아 번뇌를 끊는다며 뒷모습을 찍어 올리고 검사는 병상에 누워 피해자 쇼를 한다. 정준영을 말하는 거죠. 거듭된 무능과 실정, 위선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웃도는 것은 좌파는 정의 소수편이란 흑우의 성체가 견고하기 때문이다. 쇼는 쇼일 뿐이다. 공정과 정의의 민낯이 조국을 통해 드러나고 반일 장사의 속살이 윤미향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됐다. 진보 페미니즘의 허망함이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으로 발가벗겨졌다. 민주화 세력이 집권했다는 나라가 첫 새벽 뒷골목에서 숨지겨 민주주의 만세를 다시 써야 할 지경에 이르러버렸다. 그런 시점에서 윤희숙의 5분 발언이 나왔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시도가 신선했다. 견고한 좌파 성체에 작은 구멍을 하나 뚫었다. 통합당은 법으로나 완력으로나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 하나로 내년 4월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고 앞으로 8개월 5,700여 시간뿐이 남지 않았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들 한다. 방법은 없다. 윤희숙의 5분 같은 강렬함으로 그 시간을 채우는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을 해서 내 편으로 끌어올 것인가? 어떻게 소통해야 혐오 이미지를 털어낼 수 있나 하고 통합당의 남은 시간은 노력해야 한다. 김현미와 문재인의 부동산 아집은 너무너무 집요하고 실패작이다. 참여형 플랫폼 비체인지적의 최근 추사에서 투표자의 82.1%가 김현미 장관은 해임해야 된다. 김현미 장관의 해임이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함에도 불구하고 24번, 23번의 헛발질을 한 김 장관을 문재인은 감싸고 돈다.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김 장관은 바꾸지 않는다. 더 이상 경질론 나돌지 않도록 강하게 대응하라 한 것은 민심의 이반을 갖고 왔다. 부동산은 이미 문재인 정권의 뇌관이 되었다. 단순히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차원이 아니다. 부동산은 자신이 있다. 11%만 올랐다. 부동산이 다 작동하고 있다.
내 정권에 내 3년 동안 부동산 값은 오히려 늘었다. 전세값은 안정이 되었다 하는 문재인은 민심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이것은 계속 내후년 대선까지 간다 그랬죠. 윤희숙의 의원은 5분 발언은 이 배경에서 나와서 더 큰 울림을 주었다. 대부분 저는 임차입니다 하는 모두 발언에 박수를 쳤지만 오히려 더 공감 가는 부분은 말미에 있다. 이 법을 만든 자들 그리고 축조 심의도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더블민주당은 우리의 전세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정치인 특유의 막말과 비방 야유도 없었다. 따분하고 써온 원고를 읽는 게 아니라 알아듣기 쉬운 구어체 문법의 연설도 산뜻했다. 퇴진하라, 해임하라란 상투적인 주문도 없었다. 윤희숙의 핵심적인 발언은 임대료 등 시장 가격에 함부로 손대면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고 그 혼란은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는 경고였다. 최저임금은 마구 올린 것도 마찬가지였고 사전에 치밀한 시뮬레이션도 없었다. 그냥 최저임금 1만 원이 대선 공약이라며 밀어붙였다가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세계 제1위의 초양극화 사회를 만들었다. 임대차 3법도 닮은 꼴이다. 미친 전세, 미친 월세를 잡겠다고 임대료를 묶으려고 한다. 전세 자체가 멸종되어서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희숙의 5분 연설은 경제 원론에 나오는 합리적인 추론에 불과하다. 윤 의원 발언에 민주당은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켰다. 급소를 찔린 것이다. 온 사방에서 윤 의원 저격에 나선 것도 그만큼 뼈 아팠기 때문이다. 윤 의원의 발이 뼈를 때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블당애들은 본전도 못 챙겼다. 박범계, 윤준병, 김진애, 황희국, 황희석 이런 애들이 나와서 윤 의원을 향해서 임차인처럼 위장했다. 나는 세금을 내고 그러니 나는 세금을 낸다. 종부세를 낸다. 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행하고 있다. 우리는 뉴요커가 될 수가 있다. 전세보다 월세가 선진국이다. 이러니 국민들을 싹 돌아서 버렸다. 오바마의 부인이 미셸 오바마가 한 말,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이 저질스럽게 갈 때 우리는 we go high. 품격스럽게 간다 하는 것이 윤희숙의 명연설에서 떠오른다. 윤희숙 현상과 비교하면 주호영의 발언은 별 반향이 없었다. 독재 정권, 경제라인 문책, 주택 소유를 범죄시하는 것은 칼 막스의 공산주의라는 독한 표현을 썼지만 정작 여권도 시큰둥하고 오히려 색깔론이라는 또 소모로적인 역공의 빌미만 국민한테 받았다. 기성전 빨갱이 논리는 우파 집회에서 통할지는 몰라도 수도권 중도층에겐 낡고 따분한 논리다. 공감은커녕 국민들로 하여금 비호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지난 4월 총선 참패 속에서도 간신히 합리적 보수와 통합하고 극우 세력을 내친 성과마저 제발로 차버리는 작충수나 다름없었다.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있죠. 오늘이 8.15 다음 주에 8.15 대집회를 한다 그러는데 아스팔트 세력하고 정광훈이가 거기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 승리는 기념하고 패배는 기억하라 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에 너무 취해서 폭정을 난폭 운전을 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통합당은 와신상담하며 총선 참패를 곰씹으며 윤희숙 열풍을 되새겨야 한다. 통합당이 부활하려면 정부 여당의 헛발질이나 반사 이익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 지향적인 민주당이 할 수 없는 현실의 바탕을 둔 과학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공연해야 되고 수도권 중도층의 민심을 얻어야 문재인 정권도 긴장한다. 어떤 정부도 시장을 이길 수 없고 어떤 정권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생활정치, 대안정치까지는 안 가도 돼요. 생활정치 그리고 유연하게 변해야 돼요. 유연하게. 빨갱이 물러가라, 공산당 물러가라, 박근혜 탄핵 무효, 문재인 퇴진, 광화문에서 그렇게 외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중도층을 우리가 갖고 와야 돼요. 시작됐어요. 중도층의 이반이 시작됐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대와 30대처럼 벌써 문재인을 떠났었고 그거를 그 다음에 50대, 60대의 중도층을 우리는 4.15 총선에서 꼴통짓 하나로 다 잃어버렸고 그죠? 그들이 돌아오고 있으니 미래통합당은 빨리 혁신하고 개혁하고 광화문 가자는 소리 그만하고 그런 꼴통이 아직 영남, 충청, 수구 꼴통이 아직 몇 명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가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쉬운 말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쉽게 대화하고 책 같은 거 인용하지 말고 구어체로 평상적인 언어로 상대방을 설득해서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